회사에서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어때요? 그럼 우리는 입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설명하기 귀찮고 솔직해지기 두렵고 말을 꺼내는 순간 내 현실이 너무 선명해질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이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사실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원하던 길에서 조금씩 그리고 꽤 많이 벗어나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버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고 있어.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루를 움직이는 스케줄, 감정, 선택이 진짜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기대, 사회적 위치, 두려움에서 튀어나오는 자동 반응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진짜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특징이 분명합니다. 그건 바로 표현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기쁨, 활기, 만족감의 표현이 살아있기에 적어도 하루에 몇 번은 이 감정을 강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수능, 지루함, 피로, 불만이 기본값처럼 깔려 있다면 거의 100%의 확률로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내가 아닌 남에게 맡겨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일터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거기서의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나다운 모습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캐릭터를 억지로 연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동료에게 잘 보이려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가 진짜 나인가? 일터에서조차 부모님, 친구, 애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진짜 나를 숨기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린 누가 요즘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입에서 바로 아주 좋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먼저 계산을 합니다. 글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거의 항상 이런 뜻입니다. 솔직히 괜찮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다 부숴버릴 용기도 없고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조용한 비명일 수 있습니다. 열정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 지루해지고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삶에 속으로는 이미 질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는 순간 뭔가를 바꿔야 하니까 그게 무섭고 귀찮아서 그냥 괜찮습니다 라고 덮어버립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원하는 게 있는데 입을 다물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괜히 내가 분위기 망치나?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들 때문에 입을 닫게 됩니다. 질문해야 할 때, 요구해야 할 때,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 침묵하게 됩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더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주네. 사실은 내가 나를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조용한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고 티 나지 않게 스며들어 살면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능의 침묵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소리도 자기만의 색을 내는 개성도 이게 나다 하고 외치는 울림도 없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딱 하나, 고통만 남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하고 싶은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쓰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입을 막고 사는 동안 고통은 서서히 그러나 끈질기게 가슴 밑바닥에 쌓여갑니다. 게다가 요즘 세상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중력 파괴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들이 주머니, 책상, 손 안에 늘 들러붙어 있습니다. 알림이 울리고 스크롤을 내리고 짧은 영상, 짧은 글, 강렬한 이미지들이 눈앞을 계속 지나갑니다. 되게 부지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한 하루, 스스로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중을 빼앗으려는 시스템 속에 그냥 우리의 몸을 던져둔 결과입니다.
매일 데이터는 쌓여가지만 그 속에 진정한 나는 없습니다. 지금은 잠을 얼마나 잤는지, 몇 걸음을 걸었는지, 칼로리를 얼마나 태웠는지, 하루에 몇 페이지를 읽었는지 전부 숫자로 나옵니다. 사진, 영상, 기록, 내 하루는 끝없이 저장되고 있죠.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쌓으면서도 정작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숫자는 있는데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적표는 있지만 내면은 비어있는 거죠. 깊이 있는 경험보다는 기록용 경험에 집착하게 되고 삶을 느끼는 대신 정리하고 올리고 남기는데 에너지를 더 쓸 때도 있습니다. 진짜로 매일 체크해야 하는 건 칼로리, 걸음수, 스크린 타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내가 지금의 나를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내가 한 일과 기여에 마음 깊은 곳에서 만족하는가? 오늘이라는 선물에 감사하고 그 기회를 최대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가? 이 질문이 사실 우리 인생의 최종 성적표입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어떤 캐릭터로 살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지, 이걸 매일 점검하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길로 돌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손이 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베개 옆에 휴대폰일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알림창을 열어 밤새운 메시지, 누가 올린 글, 새로 뜬 영상들을 확인합니다. 이 순간 이미 오늘 하루의 주도권은 나에게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남들이 올린 것에 반응하는 모드로 뇌가 세팅됩니다. 이게 매일 반복된다면 알코올, 도박, 니코틴 못지않은 중독입니다. 다만 겉으로 티가 덜 날 뿐이죠. 이런 패턴에 익숙한 사람들의 하루는 대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눈 뜨자마자 메시지 확인, SNS, 커뮤니티, 뉴스, 영상. 혹시 나만 모르는 소식은 없나? 남들은 지금 뭘 하고 있지? 궁금해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되는 하루는 내가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남들이 나에게 요청한 일로 채워집니다. 중요한 사람의 요청이든 솔직히 말해 별 상관도 없는 사람의 부탁이든 똑같은 에너지를 써서 반응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은 내 계획이 없고 남의 알림에만 반응하다 끝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평생 놓치지 않기 위해 분주합니다. 남들이 보는 컨텐츠, 남들이 하는 투자, 남들이 가는 방향, 남들이 하는 라이프 스타일, 나만 빼고 다 알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 때문에 경주에 뛰어들었지만 사실 처음부터 참가하지 말았어야 할 게임이었습니다. 애초에 끝도 없고 절대 이길 수도 없는 경주입니다. 거기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경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목표를 스스로 잡고 있는가? 아니면 남이 던져준 공을 끝없이 받아치고 있을 뿐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순간 불편한 진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요. 이 고백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지점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내면 삶은 즉시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몇 년, 몇십 년을 남의 박자, 남의 관심에 맞춰 살아왔더라도 늦었다는 말은 생각보다 잘못된 말입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내 인생을 다룰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 이걸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아주 작은 수준이라도 하루를 좀 더 의도적으로 살아보겠다는 결심, 그 두 가지만 있으면 길은 다시 열립니다.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실천입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 알림부터 보지 않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딱 1, 2분만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오늘 하루를 어디에 쓰고 싶은가? 그 다음 짧게라도 메모장이나 노트에 오늘의 목표 한 줄을 적습니다. 오늘 반드시 지키고 싶은 나만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단 한 가지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적는 것이죠. 아침에 이 작업을 하는 순간 하루의 주도권이 조금씩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실천은 바로 원하는 것을 말하고 쓰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틀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원하는 걸 말 안 하고 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는 이런 걸 해보고 싶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삶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짧게라도 노트에 써보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만들고 싶은 나의 삶, 이것들을 말하고 쓰고 반복해서 떠올리는 과정이 무의식을 조금씩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천입니다. 디지털 경계를 세우고 나만의 집중 블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되찾고 싶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사용 습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아침 1시간, 자기 전 1시간은 SNS, 메신저, 영상 시청 금지와 같이 말이죠. 중요한 일 할 때는 알림을 전부 끄는 것. 이런 식으로 나만의 집중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오직 하나의 중요한 일에만 몰입합니다. 내가 세운 간절히 이루고 싶은 목표에 진정으로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러한 집중 블록이 매일 쌓일수록 삶의 목표가 내 쪽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길에서 벗어난 것 같은 지금의 삶은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들이 조금씩 누적된 결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길을 다시 찾는 것도 작은 선택들로 충분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신 솔직히 요즘 좀 힘듭니다 라고 용기 내서 말해보는 선택. 남들이 가는 경주가 아니라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30분이라도 시간을 쓰는 선택. 오늘 하루 적어도 한 번은 나를 위한 결정을 내려주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길을 서서히 제자리로 돌려놓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한 문장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길 시간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남이 짜준 인생의 목표에 자동으로 순응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끝까지 파고들겠습니다. 나는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나의 집중력을 지키고 나의 하루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선언은 거창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침묵을 깨는 한마디, 진정한 나를 위한 선택, 그리고 디지털의 파도를 끊어낼 용기, 그것이 이 선언의 진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겉으로는 다 갖춘 인생, 괜찮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던 사람, 아침마다 남의 알림을 확인하며 하루를 남에게 맡기던 사람. 어느 날 그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선택해보자.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것을 한 줄 써보고 한 사람 앞에서 솔직해지고 집중할 시간을 30분이라도 확보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그날 당장 뒤집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날부터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위에 다시 발을 올려놓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거에 가고자 했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시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지가 앞으로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 지금 당장 남이 선택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인생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